12월 22일입니다. 한국 시간으로 12월 21일 토요일입니다. 미국 시간으로. 자, 미국 현지에서 전해드리는 테슬라 월가 국제 뉴스 엑기스만 모아서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은 비트코인의 현재 시각인데요. 자, 오늘도 살짝 빠져서 96,175.23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소식은 연방정부의 셧다운이 가까스로 극복했습니다. 자, 셧다운을 모면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연방정부 셧다운은 무난하게 통과가 될 것 같다고. 자, 이 소식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마감 시한 40분을 넘겨서 가까스로 처리가 되었는데요. 트럼프의 요구인 부채 한도 폐지 문제를 제외시켰습니다. 일단 공화당 장악에도 트럼프 입법이 험로를 겪을 전망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좀 들여다볼까요? 자, 미국 의회가 부채 한도 상향 요구 등을 제외한 임시 예산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까지 해당 예산안의 서명을 완료해 미국 정부는 일시적인 셧다운 위기를 모면했는데요. 일각에선 1년의 과정이 연방 지출에 대한 트럼프 당선인과 일부 공화당 의원들 사이의 이견을 보여준다면서 내달 트럼프 당선인 취임 이후에도 정책 입법 과정이 쉽지 않을 것임을 보여준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자,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이날 민주당 우위인 미 상원은 0시 40분께 임시 예산안을 찬성 85대 반대 11로 가결했고요. 상원 처리는 이날 자정이었던 셧다운 시한을 40분 넘겨 이루어졌으나 곧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명확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셧다운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전했는데요. 해당 법안은 지난 전날 오후 6시께 공화당이 근소한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하원에서 찬성 366명 대 반대 34명으로 통과가 되었습니다. 백악관은 오전 11시께 바이든 대통령이 예산안에 서명해 법제화까지 마쳤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 이번 합의는 어느 쪽도 원하는 모든 것을 얻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이번 법안은 공화당이 추구했던 억만장자에 대한 감세를 가속화하는 방안을 거부하고 정부가 최대한의 역량으로 계속 운영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어 미국 국민들에게 좋은 소식이라고 밝혔는데요. 이번 예산안에는 현 정부의 예산 편성 수준을 내년 3월 14일까지 연장하고 1,000억 달러 규모의 재난 구호 예산을 편성하고 100억 달러 규모의 농민 경제 지원을 하고 2018년 개정된 현행 농업법을 1년 더 연장하고 메릴랜드 볼티모어에 있는 프란치스 스캇 키다리 붕괴 복구 작업에 필요한 자금 전액 지원 등이 포함이 되었습니다. 앞서 미국 여야는 지난 17일 1537조에 달하는 임시 예산안에 합의했는데요. 하지만 트럼프 당선인이 부채 한도 폐지를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공화당은 합의를 번복하게 됩니다. 트럼프 당선인의 절친 일론 머스크는 여야 합의안을 찬성하면 사실상 의회에서 퇴출시킬 것이라고 공개 위협을 하기도 했는데요. 이에 공화당은 트럼프 당선인의 주장을 반영한 수정안을 마련해 19일 하원 표결에 붙였지만 부결이 됐죠. 공화당 내에서도 38명이 반대표를 던졌기 때문인데 결국 다음 날인 공화당 하원 의원들은 부채 한도 문제를 제외한 새 잠정 예산안을 마련했습니다. 자, 공화당은 대신 자체적으로 내년에 부채 한도를 상향하고 대신 정부 지출을 삭감하는 데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최종 통과된 예산안은 118쪽으로 초당적 합의안에 포함됐던 중국에 대한 대중국 투자 제한, 의원급여 인상, 호텔과 공연에 대한 이른바 쓰레기 수수료 단속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전했습니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하원에서 며칠 동안 혼란스러운 시간을 보낸 후에 결국 초당적 접근이 승리했다는 것은 좋은 소식이라면서 내년을 위한 좋은 교훈이라고 말했습니다. 셧다운 위기까지 몰렸던 이번 예산안 처리 과정을 두고 트럼프 당선인의 1기 행정부 시절을 연상시킨다고 워싱턴 포스트지는 지적했는데요. 자, 워싱턴 포스트지는 트럼프는 반드시 통과돼야 할 법안을 마지막에 무산시키거나 지연시킨 적이 있다면서 이번에도 트럼프는 부채 한도 문제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자, 월스트리트저널은 부채 한도 폐지를 원하는 트럼프 당선인과 공화당 내 재정 보수주의의 의원들의 의견 충돌이 예상되는 등 여파가 내달 트럼프 당선인 취임 이후에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전통적으로 트럼프 당선인의 정책 선언을 반대하기를 꺼려했던 공화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이것은 굉장히 보기 드문 사례라면서 트럼프 당선인과 일부 공화당원들 사이에 존재하는 불화를 여실히 보여준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부채 한도를 폐지해 자유로운 지출 의지를 드러낸 반면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이번 처리 과정에서 정부 지출에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기 때문인데요. 자,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런 과정을 비춰볼 때 내년 1월 3일 공화당이 양원을 장악한 의회가 개원하겠으나 트럼프 당선인이 추진하는 세금 및 정책 법안 통과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을 했습니다. 자, 다음 소식은요. 자, 스텔란티스 자동차 회사가 미국 중서부 오하이오주에 있는 지프 공장에서 직원 1,100명을 해고하지 않고 고용을 유지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좀 전에 자동차 공장 직원 1,100명을 해고하겠다고 밝혔었거든요. 근데 일단 노사의 합의가 잘 원만하게 타협이 되면서 해고하지 않고 그대로 고용을 유지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자, 미국인의 꿈이 계속해서 멀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집은 작아지고 출산율은 떨어지고 흔들리는 아메리칸 드림에 대한 소식 좀 들여다보도록 할까요? 자, 미국인의 꿈은 마치 건조기에 너무 오래 널어둔 소중한 바지처럼 점점 작아지고 있다. 누구나 성실히 노력하면 부와 행복을 거머쥘 수 있다는 이 이상을 뜻하는 아메리칸 드림이 흔들리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아메리칸 드림을 믿는 미국인이 급격하게 줄어 현재는 10명 중 4명에 불과하고 개인 생활에 매우 만족하다는 답변이 사상 최저치로 떨어졌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한때 미국 사회를 지배했던 굳건한 믿음이 최근 들어 희미해져 가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22일 주요 외신에 따르면 미국의 여론조사 업체 퓨리서치 센터가 지난 4월 미국 성인 8,70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41%가 미국에서 한때 아메리칸 드림을 이룰 수 있었지만 지금은 불가능하다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특히 18에서 29세 사이의 젊은 세대는 아메리칸 드림이 결코 불가능하다고 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아메리칸 드림이 여전히 가능하다는 답변은 39%에 그쳤습니다. 자, 다른 조사에서도 미국인들의 반응은 비슷했는데요. 시카고대 여론연구센터가 지난 6월에서 7월 미국 성인 1,502명을 대상으로 아메리칸 드림 관련 인식 조사를 한 결과 아메리칸 드림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답한 비율은 34%로 조사 대상의 3분의 1에 그쳤습니다. 이는 미국의 공공종교연구소가 지난 2012년 성인 2,50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을 당시 아메리칸 드림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응답이 53%를 기록해서 절반을 넘었던 것과 비교하면 굉장히 큰 차이를 보이고 있죠. 자, 미국인들의 삶의 만족도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여론조사 기관에 따르면 미국 시민을 대상으로 진행한 현재 자기 삶에 대한 만족도 조사에서 매우 만족하다가 47%, 어느 정도 만족하다가 31%, 그리고 긍정적 답변은 78%로 2011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는데요. 자, 미국의 경제 매체인 비즈니스 인사이더는 아메리칸 드림이 위축됐다는 평가를 내리며 주거 문제를 가장 큰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일반적으로 미국인들은 아메리칸 드림의 표본으로 주택을 소유하고 가정을 꾸리고 편안한 은퇴 생활을 하는 것을 기대하는데 주택 소유 단계에서부터 허들이 높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 미국 내 주택 공급 규모가 감소되면서 신규 단독주택의 평균 면적은 2013년 228.54제곱미터에 달했으나 지난해까지는 202.52제곱미터로 줄어들었는데요. 같은 기간 전미주택 건설 업자협회에 따르면 침실이 2개 이하인 단독주택의 비율은 2012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침실이 4개인 신축 주택의 비율은 2012년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반면에 평당 집값은 2016년 평당 127달러에서 올해 224달러로 2배 가까이 올랐는데요. 미국인들의 주거 공간 크기가 줄어드는 동안 집값에 대한 지출은 늘어난 셈이죠. 비싸진 집값 탓에 첫 주택 구매자의 나이도 대폭 올랐는데요. 자, 생애 최초로 주택 구입자의 평균 연령이 38세로 나타났습니다. 와, 여러분 이거 사상 최고치입니다. 1981년 첫 주택 구매자의 평균 연령이 29세, 2014년에 31세인 전과 비교하면 연령대가 점점 높아지고 있죠. 미국 가정의 모습도 바뀌고 있는데요. 미국 여성의 출산율은 2022년 1.7명으로 1960년 4명의 절반으로 떨어졌습니다. 또한 18세 미만의 자녀가 없는 주택 구매자의 비율은 73%로 최고치를 기록했죠.
자, 미국인들이 계획하는 자녀 수와 궁극적으로 낳을 자녀 수 사이의 격차를 연구한 결과 자녀를 갖는 것이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는 마지막 단계로 여겨지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을 했는데요. 이어 대학에 진학하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결혼하고 집을 산 다음 아이들로 그 집을 채우면 된다면서도 문제는 그 과정의 모든 단계가 점점 더 예측 불가능해지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출퇴근 시간이 길어지면서 일하지 않는 시간, 즉 자유 시간이 이전보다 짧아진 점도 미국인들의 일상을 더 팍팍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꼽혔습니다. 1990년 평균 출근 시간은 편도 기준 22.4분이었으나 지난해 26.8분으로 늘어났고요. 출퇴근 시간에만 일주일에 4시간에서 5시간 매일 출근할 경우에는 1년에 약 10일을 더 시간을 들인 셈이 됩니다. 자, 비즈니스 인사이더는 아메리칸들이 완전히 사라졌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지만 각 세대가 이전 세대보다 더 나아질 것이라는 개념에서 분명한 변화가 나타났다면서 성장, 확장 그리고 자신의 삶과 가족의 삶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데 지침이 된 아메리칸 드림이 점점 약화되고 있다고 짚었습니다. 자, 일전에 저희가 전해드렸던 대로 지금 미국이 비정상이죠. 네, 집을 살 수도 없고 뭐 살 수는 있죠. 근데 집값 내고 나면 생활비가 안 나오니까 젊은 세대들조차 집을 굳이 사야 돼? 라고 하는 그러한 이들이 많이 있는데 양극화가 점점 치열해진다는 것도 우리가 극복해야 될 문제 중에 하나겠죠. 여러분, 미국의 FDA가 릴리 다이어트 약 잭바운드가 수면 무호흡증 치료제 허가를 받았다는 소식입니다. 야, 저도 약간 수면 무호흡증이 있는데 특히 중년의 남성들은 대부분 수면 무호흡증이 있죠. 자, 근데 미국의 제약사인 일라일릴리의 다이어트 약인 젯바운드가 앞으로는 수면 무호흡증 치료제로도 쓰이게 된다는 소식입니다. 자, 이 젯바운드를 성인 비만과 수면 무호흡증 치료에 모두 쓸 수 있다고 허가를 했습니다. 어디서? 미국의 식품의약청인 FDA에서. 자, 한번 요 회사 주가 우리가 또 주목을 해봐야겠죠. 자, 지금 메가가 9 땡땡을 넘어섰습니다. 전 미국이 메가밀리언 인기로 후끈 달아오르고 있는데요. 오늘 미주널 팀장도 메가 번호하고 첫 번째 번호를 맞춰서 장장 10부를 탔습니다. 와우, 기분이 묘하네요. 응? 앞으로 4자리만 더 맞히면 미주널 팀장도 네 어마어마한 4자리. 자, 4자리. 자, 퇴임을 함들었던 바이든이 대만에 8,300억 원의 군사 원조를 승인했다는 소식입니다. 자, 미국의 반도체 제조업체인 퀄컴이 일본의 소프트뱅크 소유의 일본 영국 반도체 기업이자 암이 제기한 칩 지식재산권 침해 소송에서 이겼습니다. 와우. 여러분, 월요일부터 이 또 암 종목 우리가 주목해 봐야겠네요. 그렇죠? 자, 챗GPT 개발사 오픈 AI가 한층 향상된 고급 추론 인공지능 모델 O3죠. 이거를 현지 시간 20일 공개를 했거든요. 어저께. 야, 오픈 AI의 경쟁자를 압도하는 정말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다시 한번 시장이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 미주놀이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주말도 쉬지 않고 중요한 뉴스들 정리해서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저희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 한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눌러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